네, 2021년 8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 좀 도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전광훈이 문재인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광훈 목사 아십니까?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로나 계엄령, 코로나 정치공학에 진짜 진지하게 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저는 뭐 직업이다 보니까 거의 사람을 점심 저녁을 만납니다. 오늘 점심때에 만난 음식점 주인도 참 정부를 원망하더만요.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그 찔끔찔끔 줘갖고 생색내지 말고 백신 맞은 이들은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야 이 가게를 운영하지. 직원들 다 내보내고 이제 겨우 버티는데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나 주고 있느냐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갔던 고깃집 주인도 이 소상공인들 진짜 이거 시위를 해야지. 정부가 너무하다고. 응? 백신 맞았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풀어줘야지. 왜 똑같이 다 붙들어 매느냐고. 아주 원망을 되게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중이죠. 다 아시죠? 원래 7월 12일 날 시작하면서 2주 예정이었는데 7월 26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2주 연장해서 8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의 사이트에 떠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다 그겁니다. 8월까지 이동 자제 권고 뭐 등등 뭐뭐뭐 하지 마라. 지난번 그겁니다. 그 기본 수칙으로 발표한 거 보면은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두 사람만 만나는 것만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한다. 백신 맞은 사람들 인센티브 안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중 보게 되면 행사 및 집회,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이제 다시 2주 연장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움직였어요. 7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주 다시 추가 연장을 결정하고 난 다음인데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 17개 시도지사들과 화면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연장에 대한 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입니다. 청와대 기자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주간 한다 그랬다가 다시 2주간 연장해서 한 달 내내 청와대에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이 없는 틈을 타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통신선을 회복했고요. 조마조한 마음에 회복했겠죠. 지금 기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 연장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앞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방문했습니다. 가서는 의료진들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달라. 임시선별검사소는 에어컨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설치에도 한계가 있으니 의료진은 휴식 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에는 냉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나만한 얘기 한 거죠. 지난 23일 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염 양상과 방역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거리두기 억제력이 불충분하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원사이드 가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책임 추궁당하죠.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 이제 50대 이하는
다 신청받고 전 국민이 맞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8월 하순부터는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상혁 경남도 의사의 감염병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처음부터 유행 상황 거리두기가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해 솔직히 밝혀야 하는데 매번 2주만 더를 하면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정부가 뭐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건 선별 검사를 많이 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 인구 대비 얼마라는 게 없이 많이 검사하면 늘어나는 거고 조금 하면 줄어드는 거고 이건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부는 희망적인 것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달 수출이 554억 달러를 기록해서 65년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고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원래 7월에는 휴가철이라서 수출액이 주는데 반대랍니다. 근데 수입도 많아가지고 수입액을 빼고 나면 흑자는 6월 달에는 44억 5천만 달러였는데 17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 유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차 모시는 분들 휘발유 사러 가보면 제법 오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건요.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들이나 기관들은 잘 돌아간다는 거야. 그럼 누가 지금 엉망이냐? 대기업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우리 서민층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 서민층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다음 대선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부가 재난쟁역을 탁탁 풀면서 또 소상공인들은 움직임이 좀 자유롭거든요. 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델타 바이러스는요. 과거 중국 우한에서 나왔던 최초 바이러스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전파는 잘 되는 대신에 독성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도 뭐 크게 중환자실로 안 갑니다. 과거 독감이 유행할 때보다 사람들 덜 죽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죽는 거 있는 것처럼 보호하면서 보도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확산은 잘 되고 있죠.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뭐 중환자가 많다 그랬는데 중환자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냐? 다가오는 대선 앞두고 남북 문제 등에서 뭔가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통신선 연결하려고 했고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이에 대해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은데 이 집회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광홍 사랑제일교회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광홍 목사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는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와 전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형사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일 뿐이고 치명률도 낮음으로 이 자꾸 변이가 일어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했죠. 돌연변이 해가지고 더 세지는 건 아주 드물고 점점 약해집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것과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의 방역은 정치적 편향적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민노총 시위는 이 정권이 막지 않았죠. 근데 태극기 시위는 열심히 막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영민 씨는 이 정광욱 목사가 주도했던 시위한 사람들은 살인자들이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쪽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운동권 출신들이죠. 386 주사파 이런 사람들. 이 공부를 깊이 해서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나만 믿고 그냥 운동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할까요? 저는 386 주사파에 있는 술수꾼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들보다 머리가 나쁜 저희 상상력은 이렇습니다. 8월 15일 날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8월 8일까지 집회 금지하는 4단계 조치를 계속 펴나가죠. 그리고 아마 추가 연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8월 15일 집회로 인해서 또 확산됐다고 하면서 이걸 억압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민노총이 또 맞불 시위를 하게 되면 그걸 핑계로 어떤 강력한 조치, 계엄령에 가까움까지 처하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386 주사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북한과 더불어 자기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전에 확진자가 제법 많이 늘었었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서 K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다가 총선을 치러서 여당이 대승했습니다. 그거 뭐 조작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당히 좀 이상하죠. 저는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백신 맞은 이들은 풀어주라. 왜 그 사람들까지 꼼짝 못하게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37.9%, 거의 40% 가까이 맞았습니다. 2차 접종자는 전 인구의 13.9%. 많이 맞았습니다. 이분들은 좀 자유롭게 음식점도 가고 4인 이하, 3인 이하, 2인 이하 규제 안 받게 해줘야 되죠. 그럼 뭐하러 맞추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억눌러 버리니까 사회적 어떤 토론 자리도 없고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대기업들은 돌아가니까 이 대기업들은 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다 이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통신선 연결됐으니까 북한 퍼주려고 할 거예요. 백신도 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백신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돈이 있으면 지금 백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 돈 갖고 백신을 더 빨리 들어와서 국민 빨리 맞춰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야죠. 대기업들은, 공무원들은 돌아갑니다. 이 어려운 서민층, 이 서민층들은 글쎄 뭐라 그럴까, 옛날에 뭐 고무신 주면 찍어줬다, 막걸리 한 잔 주면 찍어줬다는 게 주로 서민들이잖아요. 지금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문재인 정권이 다 거기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별 부자도 아닌 중산층 정도 이하 되는 사람까지도 세금을 들이때려갖고 그거 갖고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양도세 올리고 다 이렇게 인민민주주의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신 맞은 이들은 좀 경제활동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소상인들이 먹고 살지. 민노총 시위는 봐주고 이번 8월 15일 날 정광훈 시위는 막는다.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걸 허가하더라도 나중에 트집을 잡겠죠. 저는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방향이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광훈 씨가 문재인 씨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엉터리로 안 가죠. 그리고 보수 세력들은 다 분석은 하지만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묶어내지 못해요. 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묶어내는데 다른 방법도 없죠. 여기에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가, 뭐 그분의 개인적 약점 많죠. 이 운동권 애들이 누구를 잡는 거 보게 되면 약점을 잡습니다. 지금 쭌리라고 하는 약점 갖고 윤석열 씨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켰던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켰던 거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거 무릅쓰고 대선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막 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있으면 그걸로 치는 거잖아요. 아주 이거는 귀신들처럼 잘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뭐 학력이 어떻다 이런 거 다 지난번 터뜨렸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조직등을 가보면 약점 잡아갖고 사람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쉽게 굴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광훈 목사, 저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나마 좀 맞서고 있거든요. 다른 보수인들은 뭐 저처럼 입이나 나불대는 사람이나 몇이나 있을까? 별로 없는데, 이 광화문 집회 방향을 예술하게 볼 수 없다.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전광훈과 문재인의 싸움 8월 15일 다가옵니다. 8월 8일이 4단계 끝나니까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어느 길이 옳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